안녕하세요. 빠바람 복독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인천에선 송도가 거의 급락하는 아파트 가격으로 여기에 애초에 진입을 했던 분들은 1차 폭락 시기에 화들짝 놀라서 거의 탈출하다시피 던지는 가격으로 빠져나왔었는데, 최근에도 이런 추세에서 벗어나기 힘든 상황을 겪기도 했죠. 근데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초 높은 분양가 때문에 입지가 정말 서울 접근성이 훅 떨어지는 곳에 비하면 이 체감되는 입지, 거의 늪에 빠진 듯한 느낌마저도 드는 분위기라서 그동안 거의 아파트 가격 수준이 사경을 헤매고 있었는데, 최근에 무순위 청약이 이런 분위기를 싹 지워버리는 듯한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바로 송도 F20-1 더샵이 무순위 줍줍에서 두 세대가 나왔었는데요. 거의 2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몰렸습니다. 되게 이례적인 일이죠. 당연히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건 바로 분양가. 국평 가격이 5억대 후반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린 겁니다. 84제곱 국평에서만 16만 명이 쏠림 현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송도가 여전히 시세면에서 후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렇게 초기 분양가가 5억대라면 어느 정도 시세 방어력을 갖춘 것으로 보여서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든 거죠. 역시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초기 진입 비용이 시금석이 되는 거고, 이 기준에서 약간이라도 좀 벗어나게 되면 그대로 손절, 이런 분위기 그대로 매매 시장으로 확대가 돼서 서울 집값이 오른다는 시그널이 이미 고정값으로 세팅이 되는 상황에선 매수자들이 급하게 빨리 구축 시장에서의 내 집 마련을 서두를 이유가 없는 건데, 이 변수는 특례 대출 소진 금액이 대략 27조 가운데 6조 원 이상이 풀렸기 때문에 아직 20조 가까운 자금이 몰려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스트레스 DSR 2단계 가상금리 적용이 2달 연기가 돼서 9월에 본격 시행이 된다는 시한부적인 타임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자금을 땡기자는 분위기가 무르익을 수도 있어서 향후 부동산 시장은 상당한 혼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순위 줍줍에서 시세보다 2, 3억 정도 낮아도 사람들이 틈새를 공략하기 위해서 광클릭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동시에 상도 프루지오 클라베뉴도 초기 분양가 13억이라는 금액으로 작년에 엄청난 욕을 먹었었죠. 비강남, 입지도 좀 어설픈 곳에서 너무 높은 가격대로 나왔다고 난리가 났었는데, 근데 지금 비강남권 아파트 구평 가격이 17억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라서 무순위를 무한대로 돌리다 보니까 1년여 세월 그렇게 세월의 물레방아를 돌리다 보니까 자연스레 지금 치고 나오는 분양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가격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무순위 경쟁률을 보면 심상치가 않습니다. 14세대 모집에 1200명이 넘게 지원을 했죠. 경쟁률만 86대 1을 찍어버렸는데 상당히 의외의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니 급한 마음에 사람들이 13억이 넘어가는 구평까지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보인다는 건데, 이것도 정말 반전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위레자이드 시티도 거의 1100대 1의 경쟁률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특별 공급으로만 진행된 청약에선 정말 예상을 뛰어넘는 수치를 찍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지금 젊은 층에서부터 틈새를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건데, 지금 매수세가 늘어나고 거래량이 5천 건을 넘어가는 시점에선 상당히 집값 움직임이 서울 쪽에선 상승세로 돌아가는 분위기 그 자체가 매수자 입장에선 부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일단 우회하자, 돌아서 가지 않고 정면 승부했다가는 그냥 고금리라는 덫에 딱 걸릴 수 있는 위험이 충분히 있으니까 나름의 틈새 전략으로 가는 건데, 결국 이런 분위기는 매매 시장에서의 매수세 움직임을 둔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거고요. 환율 문제, 국내 부동산 시장은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물가 상승분에서의 상승 압력도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이 분양가는 아무튼 앞으로 구축 시장의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져야 이게 조금은 눈치를 보고 변화의 지점을 찾고자 나름 할인 쪽으로 말머리를 돌려 세울 여지가 있지, 전혀 지금 재건축 시장에서 초기 계약금 금액보다 50%를 올려치는 그런 일도 비일비재하잖아요. 계약상으로 금액을 확정 지어도 엎어버리는 사태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 신규 분양단지의 가격
레벨을 올리는 건 뭐 무한대, 그 궤도의 고정값을 가지지 않고 지속적인 고도를 계속해서 높여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환율을 보면 어제 미국 CPI가 시장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지표를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어제 주춤거리다가 다시 올라서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원화 자체의 경쟁 구도가 달러의 강세를 이겨내지 못할 정도로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건 여전히 뭐 미국의 기준금리와 한국의 기준금리가 2%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거고, 이거 주식시장에서 코스피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외인 투자의 결격 사유가 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작용을 해왔죠. 그래서 나스닥, S&P 500, 미국 증시는 날아다니는데 국내 코스피는 결국 뭐 2800선을 턱걸이를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아마도 미국과의 금리 차로 오는 상대적 원화 가치의 박탈감은 더욱 증시를 위축되게 만들게 될 거고, 박스권을 탈출하기 힘들게 될 겁니다. 연내 뭐 3000선까지 치고 나간다 하지만 기본 금리 격차를 극복하지 못하면 이 2%가 참 큰 수치죠. 아마 증시 현장에선 가장 큰 핸디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지 주식시장의 금융 여파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한은이 기준금리를 조정하는데 불변의 값으로 작용하게 될 바로 환율 불안정성으로 인한 물가 수위의 통제불능, 그런 상태가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의 9월 인하설과는 별개로 한국은 계속되는 긴축적 금리 상황을 유지해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물론 미국의 9월 인하설이 정말 시장의 기대대로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기에는 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라는 것. 실현성이 뭐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 것만은 분명해 보이고요. 특히나 한국은 지금 내수 시장이 거의 나락 상태에 빠져 있어서 이게 물가는 오르고 소비는 부진에다가 저성장으로 가는 이 전형적인 디플레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느낌마저 들고 있죠. 여름 특수가 실종이 됐다는 말이 나올 만큼 뭐 소매 판매가 완전히 뚝 끊어지는 느낌이 나는데, 1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1.3% 깜짝 성장한 데 따른 기저효과, 그러니까 너무 일찍 땡겨서 지표가 나와가지고 2분기는 분명히 마이너스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 내수까지 거의 뭐 꼬로박는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기재부가 공개한 최근 경제 동향에선 6월 백화점, 대형마트 소비가 각각 1.5%와 1.9%가 줄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마이너스로 가게 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소매 판매 부분에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소비가 동시에 감소한 건 5개월 만에 처음으로 나온 지표입니다. 그리고 통계청은 5월 생산, 소비, 투자 한 달 전보다 일제히 줄어들면서 10개월 만에 트리플 감소세를 보인다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아마도 2분기 GDP 성장률은 0% 아래로 처지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내수 경기 자체의 터빈이 잘 돌아야 전체 GDP 목표치 2.6%까지 갈 수 있는 동력원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파워레인이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전체 소비까지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유일하게 부동산 시장만 화랑이다, 불장이다 라고 떠벌리는 것도 뭔가 상당히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것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 지금 댐 수문을 방류를 해서 가뭄을 일시적으로 해소한 건데, 주택시장이 무슨 막 밭대기도 아니고 그렇게 물을 일시적으로 하류로 방류해서 시장을 일시적으로 기갈 해소라는 단비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내수 경제가 무너져가는 상황에선 결코 집값이 안정적인 자연스러운 거래의 흐름 만들면서 부동산 시장을 단단하게 방어해 나가지 못한다는 게 제일 큰 문제란 얘기죠. 이런 긴급 자금의 투입이 너무나 시장 자체의 본능적인 움직임을 방해하고 자율 기전의 움직임을 교란시키기 때문에 시장은 더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건데, 좀 다시 건설 경기 살리기 위해서 15조 원을 투입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일단 내수 회복의 걸림돌이 건설 현장의 부진이 가속화되는 것이 최대 원인이라 판단을 해서 대거 기금을 투입하기로 한 건데, 이렇게 계속적인 공적 자금이 연속적으로 개인에게는 특례 대출로, 기업에게는 PF 자금을 지원하는 쪽, 그러니까 주로 중견업체에 만기 연장을 해주는 쪽으로 돌려막기라는 느낌의 수건 돌리기가 진행이 되다 보면 이 부실이 상당히 더 커질 수 있는 리스크 가중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렇게 내수 경기나 건설 경기, 주택 경기 자체가 똘똘 말아서 부실이라는 총체적인 합을 도출할 수 있는 상황이 빵 하고 한 번에 터질 수 있는 위기감이
계속적으로 높아져가는 상황이 전개되는 와중에 이렇게 아파트 시장의 매매가가 오르고 있다는 것도 정말 기묘한 현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통제되지 않는 파이의 확대는 왜곡된 시장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6월 달이 6,100건 넘어섰어요. 아마 2024년 통틀어서 가장 많이 올라온 지표라 볼 수 있는데, 7월이 지금 중순으로 향해 가고 있으니까 대체로 8, 9천까지 올라서는 수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정도 지표는 통계적으로 대세 상승장이었던 시기에 12,000건, 16,000건보다는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특례 대출 수요가 집중적으로 매집 동선을 그린 것으로 보이고 있죠. 이게 되게 우려스러운 것도 이렇게 거의 3,000건 수준에서 4,000건, 5월 5,000건 수준으로 올라온 것. 전적으로 젊은 층 중심의 무주택자들, 그러니까 100% 특례 대출 수요들이 집을 사기 위해서 뛰어든 건데, 매물 수위를 보면 거의 82,000건, 동일한 지표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9억 이하의 아파트로 집중적인 공세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다주택자들의 거래는 거의 유사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아무튼 이렇게 거래가 늘면 매물도 팍팍 줄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 자체가 결국 이런 집값 상승세의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 지켜봐야 할 대목이죠. 그러니 섣불리 움직이지 마시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한국 경제의 궤적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것에 반해서 집값은 달리고 있다는, 이 그림이 다소 맞지 않는 이 엇박자는 결국 잘못하면 실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자기 발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는 위기도 올 수 있다는 얘기죠. 두 공적 기관이 지금 집값 상승세에 대한 관점, 결국에는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발표를 했고요. 총재가 시장이 너무 금리에 대해서 과도한 기대를 가졌다는 말로 경계심을 일단 드러냈고요. 반면에 국토부에서는 추세적 상승은 어렵다는 견해를 보이면서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 집값 추세가 그리 크게 상승 쪽으로 달리지 못할 것으로 발언을 했는데, 이렇게 서로 의견이 좀 달라 보이지만 결국엔 집값 자체가 안정적으로 가기에는 좀 어렵다는 그런 공통분모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준금리 버튼 누르기 힘든 거고, 국토부에서는 특례 대출로 인한 집값 일시적 상승 간접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고, 여하튼 지금 상당히 애매한 부동산 시장의 스탠스는 연말로 갈수록 국내 경기 악화의 심화와 더불어서 대출 창구까지 좁아지면서 이런 추세는 상당 부분 뒤로 밀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한국 부동산은 지금 장마 기간처럼 갑자기 해가 떴다가 먹구름 덮이고 구르릉 쾅쾅 번개치고 천둥치는 급변하는 모습을 고스란히 보일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요즘 무순위 분상제 아파트로의 쏠림 현상은 얼마나 틈새와 우회를 찾는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표가 CPI 지수, 시장 예상치 하회로 가면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지만 역시 키는 연준이 끝까지 쥐고 갈 것으로 보이고요. 한은과 국토부의 발표처럼 국내 부동산 시장은 상당한 혼란의 국면으로 갈 것은 확실합니다. 결국 돈의 방향이 일정치가 않고 인위적인 수문이 열려있는 상태라서 경기 지표가 깔아앉고 있는 상황에선 이 물줄기를 땡겨 쓰기도 버거워질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